안녕하세요. 정원해 보는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말벌을 3번이나 쏘였어요. 요즘에는 정원 주변에 있는 말벌집을 제거하느라 경황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벌을 죽이면 15만 원의 벌금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119를 부르잖아요. 독일도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은 15만 원이나 40만 원의 돈을 별도로 또 낸대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또 어제도 바위 틈에 있는 말벌집, 그리고 어디 안 쓰는 공간이 있는데 또 말벌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총 10개 이상의 말벌집을 제거한 것 같아요.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고 세계적인 호평 일색인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16화의 에피소드로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고요. 탄탄한 짜임새와 재미있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폐성 스펙트라를 가진 오영우라는 사람의 성장 과정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섬세함과 인간애가 돋보인다는 그런 작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빠와 살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자폐성 진단을 받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빠가 공격을 받게 되자 이 아이는 아빠가 평소에 읽던 법률 서적의 내용을 조항조항 외우면서 저항하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때 최초로 아이의 말문이 트이게 돼요. 이 소녀는 법대생 아빠와 또한 법대생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둘이 사랑을 하지만 신분 격차가 심해요. 엄마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고, 또 아빠는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한 분이었지만 가난한 그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빠는 자기 아이를 이 엄마가 가진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빠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미래를 전부 포기하고 자식을 위하여 홀로 아이를 키웁니다. 모든 힘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돼요. 엄마 아빠의 천재성을 이어받은 이 아이는 서번트 증후군이었지만 결국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 영화는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요. 또한 생활에 대한 법률 지식이 많이 나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그 소녀가 곤란을 당할 때는 의리로 지켜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나중에 믿어주게 되는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막강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난한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왕따와 또 폭력, 고립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자신만의 정체성으로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는 용기는 큰 감동을 줍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같은 그런 거와는 많은 차별화가 있고요. 또 따뜻하고 순수한 인간애와 희망적인 메시지로 가득해서 밝음과 유쾌함을 잘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에게 그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이 왜 종종 고립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주제가 무겁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문제제시로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엉뚱발랄하고 천진스러운 오영우의 모습에 폭소가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갑니다. 지금 미국 방송국마다 한국 작품들이 아주 인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오영우 인사법 챌린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에 대한 서적들이 인기가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의 내용이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용우 변호사님이 쓴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거기에 내용이 기반을 뒀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와 현실이 동떨어진 세계가 아닌 우리가 사는 이야기의 현실이며 그것을 또한 실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들을 변호하는가? 여기에서 나온 또 실제 내용이 또 원작의 내용대로 여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도 편견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190개국 나라에서 130여 가지의 한국의 작품 중이 시청 중입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의 정서를 살리려고 굉장히 많이 정성을 들였다는 표가 납니다. 그 정명호라는 분의 역할에는 닉 마티뉴라는 사람이 한국계 배우로서 캐스팅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다든가 이렇다는 한국의 대사에 특별히 들어가는 그런 호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신경을 참 많이 쓰고요. 또 우영우 역을 더빙했던 수한페인 역시 자폐인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그 전문 자폐 스펙트럼의 그 전문 자문단을 구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와 언어 습관을 잘 녹여서 전달했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굉장히 진지하고 재미있습니다. 이제 자폐인이라는 그 틀에서 그리고 그 보존관념에서 벗어나서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미국 교과 자료로도 쓰이면서 세상이 난무하는 부조리와 불공평함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헤쳐나가는지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우영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너는 마법이 있어. 너는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리고 네가 친구로서도 아주 소중해.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 바운더리, 세상의 편견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장애를 열외자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감각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공감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그 어렸을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를 다시 만나면서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를 굉장히 의연하게 대하면서 깨닫게 합니다. 우영우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저는 휜 고래무리에 속한 웹불고래와 같습니다. 길 잃은 웹불고래가 휜 고래무리 속에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웹불고래와 같습니다. 낯선 바다에서 낯선 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으로 정말 배우고 싶은 삶의 태도이고 가치관입니다. 자신은 천신만고 끝에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그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에게 정말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대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대사들은 우리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짤로 많이 응용하고 우리보다 더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작은 아이가 이걸 보라고 숙제를 냈거든요. 근데 보았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계기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김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김밥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또 초밥과의 차이점 무엇인지 그리고 또 김밥이 언제부터 먹게 됐고 그런 역사적인 고찰부터 그 다양한 응용법까지 정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본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여기서 함께 재밌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원의 부는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